그다음에 북한과의 비교를 통한다. 북한은 그렇게 어떤 전국적인 시위나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나 반국가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노조가 있습니까? 학생단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비참한 생활이야 뭐 세계에서 남부로 1등을 하지 말라면 안 될 정도로 참 비참하게 사는 불만의 주민들의 불만 고조도 상태는 아주 최상이지만 조직하는 사회에서 그걸 밑바닥에서 조직해낼 수 있는 조직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인 옛날 조선시대처럼 반란은 가능한데 이것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뭉쳐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어떤 세력이 국가를 다시 되찾아오고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에집트식으로 일어나는 급변 사태는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그럼 그렇다면 급변 사태가 없을 것이냐? 사실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급변적인 사태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어떤 양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아까도 그 김현우 군인가 잠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그 지적하셨던 게 몇 번 이제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조직해낼 수 있는 국가에 우리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청사진이 있느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계획 프로그램이 있느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주 뭐 군사작전 의미에서의 작계라든지 한미연합군 수준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질서 유지 작전, 그러다 핵무기 이제 접수, 시저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약간 본 것도 있고 이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히는 없어요. 지금 만들어가야 돼요. 지난 10년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거는 무슨 햇볕을 해서 저쪽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죠. 치명적이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북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동안 그걸 접수한다든가 통일한다든가 우리가 그 저쪽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조직화를 한다든가 북한의 민중이라든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거의 그 많은 부분 백지상. 근데 어쨌든 이제 막 이제 어찌 보면 학계 같은 데서 조금씩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뭐 그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 내짐 체인저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바로 에집트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의 원전은 동독이죠. 민중들이 확 일어나고 그 조직화되는 그 동독도 사실 그 종교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하도 있고 겉으로도 있었지만 한 번도 종교 세력을 완전하게 북한처럼 소멸시킨 국가는 동독이 없었습니다. 다 그게 그런 그 노드라 자유노드라든지 학생단체라든지 이게 사실은 다 카톨릭이나 그 종교회라고 그러죠. 노만 종교회 이런 너실라 도시 이게 다 보호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이게 다 연결되면서 그 사회 단체들이 있었어요. 체코나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아주 그 공산화되기 전에 시민사회가 훨씬 성숙했단 말이죠. 굉장히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곳입니다. 헝가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우리는 식민지였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뭐 어차피 그런 게 사회 조직으로 박혀 있으니까 뿌리를 뽑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좀 들떨어진 러시아, 또 후진적인 러시아라든가 불가리아, 심지어는 루마니아조차도 종교 세력 자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뭐지? 아주 몇몇 그 지하 단체들 외에 존재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에집트식의 일단 그 지금 에집트에서 벌어지는 동독에서 벌어지는 민중 봉기라든가 아니면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그 사태를 저는 이제 국가 컬랩스, 스테이트 컬랩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 사실 이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북한 그런 식으로 망할 확률이 굉장히 사실 적습니다. 스테이트 컬랩스는 없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많은 부분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해요. 너무 독일 통일로부터 잘못된 교훈들을 많이 가지고 햇볕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체제 전환이라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가정들은 북한 사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두고. 근데 사실 그런 스테이트 컬랩스는 불가능하다. 이미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내짐 체인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쿠데타가 난다든지 아니 기존의 엘리트층에서 쿠데타가 난다든지 아니면 김치 가문이 내려앉고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뭐 장시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안에 내부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권위 그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진 1인 독재 체제는 끝이 나고 예를 들면 뭐 중국 식공산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뀌 또는 군부독 전형적인 제3세계형 군부독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확률은 전 굉장히 사실 높죠. 근데 그것도 사실 뇌진 콜랩스 하나죠. 그 김씨 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 쫓겨나가고 이제 그런 다른 대체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뇌진 저는 그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김정일 이후에는. 그다음 마지막 차원으로는 팔러시 체인 정책 체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김씨 정권이 사실 그 문안이라고 그러는 좀 묘하게 그러지만 이제 안착이 될 경우에도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부터는 핵을 안 하고 이제 그걸 매개로 해서 진짜 팔아먹고 핵 시설 같은 거 팔아먹고 돈도 먹고 또 미국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안에서 사회 김씨 가문을 유지한 채로 그 안에서 뭘 이제 해보는 정책 체인지 같은 것도 아주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진 체인지 또는 콜랩스를 급변 사태를 생각할 때 그걸로 인한 결과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것 그건 통일이죠. 그냥 사실은 국가 또는 합병일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국가 몰락. 그 다음에 정권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진 콜랩스.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팔러시 콜랩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콜랩스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까 이집트 부분과 연관돼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대책을. 그리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그 준비 정도라든가 능력으로 볼 때 스테이트 콜랩스가 나도 사실 우리가 통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통제가 가능한지 자체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들어와서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해서 좀 조금 눈을 보이는 약간 깬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없어요. 한국이라 이거 지금도 미국에 다 작전 계획 짜주고 뭐 안 하면은 이건 들어가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초보적인 단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트 콜랩스가 나서 막 난민 발생하고 맞아 소말리아 같이 막 군불들이 여기저기 떼거지로 다니고 막 또 중국군이 뭐 여기서 막 진주하려고 그러고 막 뭐 미군도 막 간섭하고 막 특수부대 들어가서 뭐 핵무기 빼오고 이런 와중에 한국이 그걸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을 아유. 사실 그거 있어도 별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된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단계에서의 레짐 체인지. 또 다른 형의 권위주의. 그러나 상당히 친한적이고 개혁적인 어느 정도 부분적일지라도 이런 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하고 하는 게 사실 좀 더 안착의 유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 콜랩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레짐 체인지가 있을 때 그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포럼을 하나 개최해서 그 미, 중, 일, 러 이런 학자들 모시고 또는 우리 학자들 이렇게 모시고 대체 그런 식의 급변 사태가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정보 대변인도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정보를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가장 이제 주목을 끄는 건 역시 그 중국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미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는 어느 사강도 우리 통일을 반대한다. 그냥 현상 유지가 제일 자기들한테 좋은 목표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많죠. 그냥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나아요. 쓸데없이 걔네들 그 국력을 낭비하면서 북한 관리하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사실은 우리만 좋은 거지 뭐 미국 중국 입장에서 굳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핵 문제가 이렇게 계속 불거지고 요즘에 정말 미워하더라고요. 북한은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중화한다든가 이걸 변경시켜야겠다 이거보다는 북한 쪽에서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근데 그 민주당 정권조차도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얘네들은 안 된다 이게 버렸다 하는 것들은 아주 느낌으로 이제 다가올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얘기. 그러면서 저것들과 북핵도 그 없애버리고 비핵화 비약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통일을 조금씩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비확산 또는 비핵화 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쪽의 생각들을 하시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인데도 하물며 이런데 만약 공화당 정권이 재창출을 한다면 아직 더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서강은 어찌 보면 서강을 비친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북한 애들이 하도 국제적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되려 이제 미국 쪽은 최소한 우리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되려 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한국 통일을 밀어줄 마음도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미국 쪽의 어떤 생각들이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만 들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 평화, 비핵화. 그래서 처음에는 육자회담 의장국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비핵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과 같이 공동 정선을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북한을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아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그런 걸로 미국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고 쭉 지나고 보니까 비핵화라는 목표보다는 역시 이 사람들이 안정과 평화구나. 그래서 안정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그 가로가 빠진 겁니다. 안정, 평화, 비핵화 할 때 앞에 가로는 북한 체제의 안정. 그다음 평화는 한국을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분단 체제의 평화, 고착, 현상주의죠.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은 비핵화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보다는 훨씬 앞에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사실 육자회담도 그런 식으로 유지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도 요즘 보니까 아주 많아요 의견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지지한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얘기를 보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아까 큰 주제를 두 개를 나눌 때 하나는 급변 사태를 이집트 사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앞으로의 그 가능성과 요걸 말씀드렸고, 근데 첫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중 패권 관계라든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부분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그쪽으로.